안녕하세요, 민팍입니다. 오늘은 긴 영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었던 10개의 질문들을 모아 한 번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게요. 끌어당김을 알고 난 이후 자책하는 게 심해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끌어당겼다고 하면서 괴로워졌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끌어당김과 현실화보다도 더 큰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현실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보다 더 큰 우주도 현실화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힘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리고 그 우주의 뜻은 우리에게 운명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인간으로서 정의했을 때 분명 100%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나진 않잖아요. 애초에 제가 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에서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현실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나뿐만 아닌 우주도 현실을 같이 만들면서 우리는 매 순간 공동 창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쁜 일 또한 내가 만든 결과로 보는 게 아닌 우주가 나의 성장을 위해 내 눈앞에 만든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발판 삼아 성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르면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면 심상화 기법도 소용이 없다는 건가요? 현실화는 아주 강력하지만 저는 현실화의 법칙을 넘어선 더 큰 법칙이 존재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이 법칙으로 인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리와 이유로 우주의 질서를 위해서 현실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하거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어떤 목표든 간에 그것을 해봐야지 그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설령 가능성이 0.1%라고 해도 정말 그걸 원한다면 그 0.1%에 걸어보는 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제 자식과 같은 반려동물이 하늘로 가서 매일이 고통스럽고 우주에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믿음이 다 가짜인지 너무 힘들어요. 우주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이 안 들게 민팡님의 영상과 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정말 괴로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연자분의 마지막 말을 듣고 사실 안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괴로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맞거든요. 아무리 돌을 닦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무의식 정화를 해도 괴로운 상황에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들면 안 돼 라면서 사연자분께서 그 사실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힘들겠지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보고 싶은 영상, 글 마음껏 보시고 슬퍼하실 땐 슬퍼하시면서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상처가 알아서 잘 굳어져서 내면으로는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최근 산 코트가 20만원이나 할인에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 민팍적 사고는 어떨지 궁금해요. 키읔키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돈을 더 주더라도 내가 원하는 옷과 그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때에 더 빨리 얻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더 오래 즐길 수 있었고, 분명 그 코트를 샀을 때 나는 기분이 좋았고, 그 코트를 입고 다니는 동안에도 내 자신이 행복했다. 그런데 20만원이 아깝나. 그리고 나는 어차피 부자가 될 거라서, 혹은 나는 어차피 풍요롭게 살 거라서, 부족하지 않게 살 거라서 겨우 20만원에 일회일비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간다. 나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제 자신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하는 걸 그때 했다면 시절 인연일까요? 네, 맞습니다. 물고기로 태어나면 어떻게든 물속에서 살고, 원숭이로 태어나면 어떻게든 나무에 올라갈 겁니다. 어른이 된 원숭이가 내가 어릴 때 수영을 배웠다라면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과거로 돌아가도 수영을 배우지 않고 다시 나무를 탈 거예요. 이렇게 사연자분께서 그때 공부를 안 하셨다면 그 과거로 100번 돌아가셔도 안 하실 거고요. 또 오히려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공부에 대한 열정이 솟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후회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열정이 솟아나고 있다면 지금 그것에 대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었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제가 아시는 분께서는 자녀들을 모두 키우고 나신 뒤에, 자녀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킨 뒤에 그 뒤에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셨고요. 예순이 다 되신 나이에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10년 전을 보면서 후회를 하기보단 10년 뒤를 기준으로 10년 전을 봐보세요. 왜냐면 그게 바로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10년 뒤 나는 지금 현재 2025년에 뭘 안 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갈 수 있는 학교를 목표 중인데 공부를 안 해요. 동기부여가 별로 안 생기네요. 제가 게으른 걸까요?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결국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목표가 아니기에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짧은 질문만 보고서 누군가의 목표를 진실된 꿈이다,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는 질문자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10대 때 느낀 감정과 지금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본인에게 맞지 않는 목표를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도 없고 노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목표로 하시는 학교를 못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상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크게 방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진심이 아닌 목표를 가져봤으니 동시에 진심을 다할 수 있는 목표를 찾는 능력이 생기시게 될 거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경험이 아주 값진 경험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시나리오가 또 그대로 흘러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정말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 무한대의 경우의 수 중에 단 하나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인생이 어떻게 퍼져나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잘 된다면 그거 나름대로 좋은 거고, 설령 안 되더라도 제가 말했던 시나리오처럼 지금 당장 안 좋아 보였던 결과가 나중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필연적이었고 귀중했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심상화했던 게 꿈에 나온다면 좋은 징조일까요? 심상화한 내용이 꿈에 나왔으니 그게 예지몽으로서 반드시 현실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장면이 꿈에 나왔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 목표가 잠재의 의식에 제대로 각인되었다는 증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좋은 뉴스지만 반대로 그 목표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커서 꿈에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목표가 잠재의 의식에 심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힘을 더 빼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셨던 노력이나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병원 2군데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결핍으로 인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약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조울증의 원인은 사람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결핍 때문이다 라는 단 하나의 요소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일단 혼자서 계속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셨고 병원에도 직접 가셨고 조울증을 진단받으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영성 공부 혹은 마음 공부 등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깊숙한 면을 돌아보면서 어떤 감정이 억눌려 있는지, 그 감정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으로부터 나왔는지 등을 분석하고 그 내면의 그림자를 끄집어내서 직면하고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다독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더 알아가고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면서 결국 자기 통합을 하면서 더 튼튼한 내면의 성장을 이뤄내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가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9번째, 내맡김과 끌어당김은 반대로 보이는 개념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특정인을 정말로 끌어당기고 싶은데 말이죠.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내맡김과 끌어당김은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개념이지만 사실 이 두 개의 개념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끌어당김을 위해선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에 집중을 하잖아요.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가장 흔히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아닌 다른 시나리오는 배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라면을 먹고 싶은데 다른 걸 먹어도 괜찮아 와 라면을 먹어야 해. 딴 건 절대 안 먹을 거야. 의 차이예요. 그리고 끌어당김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실은 라면보다도 라면이 아니면 싫어 라는 현실도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기고 있게 되고 결국 내가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마주하기 싫었던 현실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끌어당김을 실천할 때는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되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도 마음을 열어두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에 현실화, 끌어당김의 법칙의 능력이 결정됩니다. 자, 10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죽음뿐만 아니라 실패, 시련, 이별, 사고, 배신 등 우리 인생에는 마주하기 싫은 상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내 가족이야? 결국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난 걸까라는 질문으로 귀결이 되고 이런 생각은 자신을 더 비극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성가 오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과거에서부터 수천만 명, 수억 명에게도 항상 일어났던 일이다. 즉, 부정적인 상황을 자신만이 겪는 특별한 고통이나 불운으로 보지 말고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나 왔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인생이고 우주이기 때문이에요. 나한테만 그래 왔던 게 아니라 항상 누구에게나 그래 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음을 여는 거죠. 물론 여전히 슬프고 화가 날 거예요. 저도 사람이라서 슬프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은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세요. 슬프면 마음껏 우시고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사람한테 굳이 화를 낼 필요는 없지만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베개로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른다던가 화장실에서 혼자서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핵심은 이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 라는 생각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삶의 모든 일은 나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삶의 고통에 덜 휘둘리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겠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은 절대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줄 거예요. 질문자님께서는 그 경험 속에서도 인생과 우주의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더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과 사연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댓글로 얼마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